1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정말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던 혼란 속에서 이 사회에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루돌프 슈타이너가 1919년에 내놓았던 상당히 급진적인 사회개혁 구상, 바로 사회 유기체 3지 구성,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슈타이너는 당시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요. 그 국가, 그러니까 정치죠.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 혹은 문화생활. 이 세 영역이 좀 부자연스럽게 뒤엉켜서 서로를 제약하고 있다는 데서 찾았습니다. 아, 뒤엉켜 있다? 네, 마치 뭐랄까 한 몸인데 서로 기능을 방해하는 상태. 그래서 이 세 영역이 각자 자기만의 원리, 고유한 원칙에 따라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본 거죠. 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슈타이너가 제안한 그 사회 유기체 3지 구성,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사회를 세 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거잖아요. 각각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봤나요? 네, 첫째가 이제 정신생활 혹은 문화생활 영역인데요. 이건 개인의 자유가 그 기반입니다. 자유. 네, 교육이나 예술, 과학 이런 분야들이죠. 여긴 국가나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유롭게 탐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요. 간섭 없이. 그렇죠. 둘째는 권리생활 영역. 그러니까 법률이나 정치 영역인데요. 여긴 모든 인간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평등이군요. 네, 법을 만들고 공공안전을 지키고 이런 걸 다루는데 중요한 건 이 영역이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노동시간이나 노동조건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평등의 관점에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평등의 관점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경제생활 영역입니다. 여기는 형제 또는 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칙 아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아주 결정적으로 노동력 자체는 상품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아,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 네, 인간의 노동은 존엄한 활동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각 영역이 자기 원칙대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에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타이너가 이걸 설명하려고 든 비유가 있다면서요? 아, 네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직접 젖소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젖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리생활 혹은 정치생활이 제 역할을 잘해서 신선한 우유, 즉 정의로운 법과 질서를 잘 생산해내면 온 가족, 즉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문화 영역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경제 영역이 연대해서 필요한 것을 생산하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죠.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립성,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왜 이렇게까지 사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본 겁니까? 그 자료에 나온 호메로스 씨의 과로 연구 얘기가 좀 인상 깊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슈타이너는 특히 그 정신문화 영역이 국가나 경제 권력에 너무 예속되면서 그 본질을 잃고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왜곡되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문화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데 그들의 노동력이 정말 소수의 학자들만 관심을 가질 법한 어쩌면 무가치할 수도 있는 연구. 예를 들면 호메로스 시에 나오는 괄호가 몇 개인지 세는 그런 연구에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죠. 정말 극단적인 예시네요. 그렇죠. 문화가 소수 지배층을 위한 장식품이 되거나 경제나 정치 권력의 신여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동력이 상품처럼 취급되면서 인간 소외가 너무 심각해지고 정치는 결국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진단했어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 날카로움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역사가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전한다는 그 결정론적인 시각이나 또 구체적인 대안 사회를 제시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각 영역의 독립, 특히 정신, 문화생활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 인간 해방의 열쇠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좀 유토피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죠. 하지만 슈타이너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나요? 자신의 제안이야말로 현실을 가장 깊이 있게 관찰한 결과이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낡은 정당 강령이나 이념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상이고 몽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죠. 현실을 못 보는 게 공상이다. 그렇죠. 그는 세상이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간다는 그런 비관론이나 운명론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의지 그리고 새로운 사유를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삼재 구성론이라는 정말 100년도 더 된 아주 급진적인 사회 구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신, 문화생활은 자유롭게, 권리, 정치생활은 평등하게, 경제생활은 형제, 즉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질문과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이상적인 이론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사회 각 영역의 독립성과 그 고유한 원리 혹은 논리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교육의 진정한 방향성은 무엇인가,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가, 또 노동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 평등, 연대라는 세 가지 원칙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빛을 발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